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새해부터 어려운 위치,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앞으로 보름 한 달여 동안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스스로 또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본격화해야 된다. 논의를. 아니다. 아직도 이준석 대표, 당대표니까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회복 문제가 남아있다. 여러 가지 대안들도 나오고 공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윤석열 후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윤석열 후보 자신입니다. 그 다음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안철수 후보입니다. 그 다음 혹시 아직도 이준석 대표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 안철수, 이준석.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오전 이제 본격적인 공약 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함께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매일같이 공약을 발표를 하겠다. 이제 자신이 선대위를 적극적으로 장악하겠다. 강력하게 장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장악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묻는데 내일부터는 아니 당장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연설문, 일정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는 윤석열 후보의 성향에 맞춰진 것이었다. 앞으로는 국민들의 성향에 맞춰야 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0%가 넘는 그런 지지율도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처음이어서 크게 격려될 만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단일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자신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해서 새 시대를 여는 맏형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 자신이 도덕성이나 능력 면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번 1월 달에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고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20대 30대 청년층이 문제인데 자신이 청년층을 끌어오는데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선대위 바깥에서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라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당연히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부터 윤석열 후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의 전략, 이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맨 먼저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또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자신부터 바뀌겠다.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위 장악, 철저한 장악을 통해서 윤석열, 김종인이 손잡고 앞으로 한동안 스스로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겠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안철수도 중요하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겠지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사실상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뒤에 지난 2달여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을 상대로 강력한 메시지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하고 했지만 많은 것이 묻혀버렸습니다. 선대위 갈등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뒤에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정식으로 정말 자신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고자 한다. 정권 교체는 왜 필요한가?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메시지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볼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지금 지지율이
정권 교체에 모여있던 윤석열로 모여있는 그 지지율을 깎아먹는 일만 있었다. 계속 지지율이 내려오는 것만 있었다. 새해부터는 윤석열 후보가 보름이 됐든 20일이 됐든 자기의 이름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자기 목소리, 자기 메시지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보는 그런 기회를 사실상 처음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해봐야 된다. 무엇보다도. 그 기간을 보름을 보고 판단을 하든 어쨌든 지금부터 윤석열 표 공약을 매일같이 내면서 국민들의 반응, 국민들의 재신임을 물어봐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그 추이를 보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고려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교체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교체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는 두 사람에 대해서 서로 비판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선의의 경쟁자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새해부터는 내서 국민들의 재신임을 묻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도 상당 기간 이번 1월 달에는 자신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는 설 연휴 즈음에서는 후보 단일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지난 연말 무너진 것은 결국 중도, 주로 청년층에서 지지율이 무너졌고 그 많은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로 향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나서서 김종인 위원장과 손잡고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국정 비전으로 국민의 재신임을 받아보고 여의치 않다고 싶을 때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통해서 20대, 30대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방안. 정말 그래도 안 된다면 생각하기 좀 싫지만 이제 정리가 다 돼 있는 부분이지만 이준석 대표의 활용 부분도 그 가능성도 남겨져 있지는 않나. 윤석열 후보가 새해 불어닥친 이 위기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과 자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